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을 초토화할 것이라면서 막판 압박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의 전쟁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하르그 섬, 그리고 담수 시설까지 파괴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네, 최후 통첩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은 물론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수화 시설도 공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식수와 전력, 에너지 시설 모두를 파괴하겠다는 경고인데요. 미국이 공격에 나서게 되면 이란이 47년 공포 통치 기간 잔혹하게 숨지게 한 군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이 협상의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후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에서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뒤 이란 체류를 끝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종 시한인 다음 달 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습을 강한 뒤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용을 중동 지역 국가에 요구할 가능성, 이것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오늘 낮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의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랍 국가에 전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 일부를 수용했다면서 이란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나선 이란의 약속은 모두 검증될 것이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란 전쟁이 4주에서 6주가 걸릴 거라는 시간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최후 통첩 시한 내에 합의를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6주째가 되는 4월 중순 전에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란과의 협상으로 며칠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20척이 통과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라고 주장했네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오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면서 미국이 통제권을 갖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전쟁에서 나토 회원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했고 군기지 주둔권을 미국에 허용하지 않아 실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나토가 유럽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방어하는 것이고 미국이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거라면 이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서 모든 걸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탈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식으로든 개방될 거라면서 이란이 상업 수로를 막지 않겠다고 동의하거나 미국과 지역국가 연합이 해협 개방을 보장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는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안 통과를 외치지만 국민의힘은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오기 전날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난 국회의장실에서는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제로니까 불사총입니다. 냉랭한 분위기처럼 추경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차량 오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절박하다. 추경을 오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이재명 정권. 결국 대로 주고 말로 받을 거라며 추경을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사령탑은 점심을 함께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만나는 등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 시간표를 완성했습니다. 추경안 통과 전과 후로 의견이 갈렸던 대정부 질문은 4월 3일과 6일, 13일에 걸쳐 실시하고 예결위 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추경안 처리 D-Day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시작된 불안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일대로까지 확산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 우회로는 물론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수출길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란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홍해 일대에도 봉쇄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홍해 항로마저 막힌다면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9,000km를 더 돌아가야 합니다. 열흘에서 보름이 더 소요됩니다. 당장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국내 일부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해 들여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운항이 어렵다면 지중해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폭이 좁아 초대형 유조선이 아닌 더 작은 선박으로 나누어 운송해야 하는 데다 운송 거리와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하고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송 일수가 기존에 이제 중국산 원유 들어오는 거에 2배 이상 소요가 된다. 유럽으로 향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과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어 운송 물량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을 종합한 지수가 전쟁 직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물류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중소수출기업의 70% 이상은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항할 때보다 희망봉 남단으로 돌아갈 때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 더 운항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기타 운임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류 차질이 공급망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는 식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라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대표하는 제조업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갈 장비 발주가 무기한 연기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3월 텍사스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2로 전월에 0.2에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이란 전쟁으로 비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변화시킨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며 당분간 금리 카드를 봉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Now we're facing events in the Middle East which will certainly affect gas prices, and we feel like our policy is in a good place for us to wait and see how that turns out. 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준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높았던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거의 사라졌고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Investors are now feeling what happens when war breaks out and the economic prosperity that we've enjoyed starts to be questioned. 이란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오르면서 불경기 속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차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눈앞에 닥친 유가 상승 충격의 형태와 범위, 규모에 대해 더 알게 될 때까지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그칩니까? 네, 이곳 상암동은 하늘비만 흐리지만 현재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종일 바람이 강하다고요? 네, 오늘 비가 그치며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종일 제주 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오전 중 대부분 그치긴 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 대구 10.8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3도에 그치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낮 동안은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